싱싱한 재료, 독창적 레시피. 지역의 맛을 새로운 미식으로 NS 상생식당. 지금 허벅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식당 지금 오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역 농산물을 일반 소비자들한테 싱싱하고 생생하게 전해주는 상생식당에 맞게끔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상생하는 게 결국 NS홈쇼핑에서 나오는 다양한 신선한 농산물들을 네, 가지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혹시 특별한 거 좀 재밌어 보이는 식재료들이나 갑오징어. 갑오징어, 네, 싱싱한 활전복으로 어떤 거 만들어보면 또 좋을 것 같은데, 그 우럭도 크기별로 있는 것 같은데. 우럭을 그럼 좀 맑은 타입으로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가 너무 좋아서 요리할 게 너무 기대가 되고요. 저희가 배우고 익힌 것들을 이번에 좀 더 정석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고민하는 게 디핑 소스 같이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이제 그게 살짝 고민돼서. 떡갈비만 크면 되고 나머지는 사이즈 작아도 되니까 일반 반찬들은 이 정도. 이런 느낌 이렇게 돼야 되잖아. 되게 풍성하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친다음에 밀가루 섞어서 하는 게 낫지 않아? 들었다가 내려놓어.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낙지젓 준비했고요. 무칠 때 같이 넣을 만한 배, 무, 쪽파, 오이. 쪽파랑 청양고추는 생으로 들어가고요. 무는 선호도에 따라서 한 1cm 정도 껍질을 제거하고요. 깍두기보다는 작은 깍두썰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보쌈집에서도 많이 쓰는 절이는 방식인데, 요거를 소금으로만 절이는 것보다 소금이랑 물엿이랑 같이 졸여주시면 훨씬 더 꼬독꼬독해서 이제 사람들이 약간 더 좋아하는 식감처럼 절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무에서 수분이 많이 나오면 요거 다 짜줄 거예요. 오이를 절이실 때는 요 씨를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눕혀놓고 이렇게 씨를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아까 무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소금으로만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낙지젓 손님 양 정도 고려해서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요거 무 절여둔 거 넣고요. 오이도 한 숟가락 정도 넣고, 통깨는 좋아하는 정도, 젓갈이랑 준비해둔 채소 과일이랑 잘 섞이도록 이렇게 해서 낙지젓 무칠 완성입니다. 열무 얼갈이 김치 만들어 볼 건데요. 쪽파 먼저 썰게요. 얘는 절일 필요가 없어서 오늘은 좀 짧게 썰게요. 열무는 얘를 이런 식으로 긁어 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좀 불안하다 싶으면 바닥에 둬서 긁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이 얼갈이 같은 경우에는 밑둥을 자르고 이렇게 얼갈이 느낌 나도록 소금 물로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리터에 소금 2컵 정도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부어주시고 한 10분 정도나 15분 정도 있다가 위아래 한번 섞어서 고루 절여주시면 됩니다. 여름 제철 과일 수박 준비했고요. 하나 정도 넣고요. 마늘 넣어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잘 안 갈릴 수가 있으니까 편 썰어서 넣을게요. 홍고추도 그냥 씨 같이 빼지 않고 이렇게 좀 듬성듬성 썰어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건고추를 살짝 물에 불려줬어요. 근데 요거는 요 이자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멋스러운 김치 만들 수 있을 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요거 주인공 수박이고요. 요것도 지금 한 4분의 1 정도 사이즈예요. 수박에 즉석밥 요거 한 3분의 1 정도 넣을게요. 블렌더에 아까 재료 다 넣어뒀고요. 여기 볼에다가 요거 갈린 거 부어주고요. 고춧가루는 넣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색깔이 더 선명해져요. 멸치 액젓 반컵 정도로 간할 거고, 하고 요거 매실청도 요거는 한 4분의 1컵 정도만 넣을게요. 새우젓 한 요 정도. 고춧가루가 잘 풀리도록 섞은 다음에 아까 따로 썰어둔 쪽파 이걸로 넣고 그냥 버물버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꽉 담지 말고 한 80%? 그래서 요거 양념이니까 좀 더 부어줄게요. 여름이면 요 얼갈이 열무김치 항상 많이 드시잖아요. 수박 넣으면 되게 별미거든요. 그래서 요 김치 자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감자밥이랑 시래기 고추 볶음장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를 그냥 도톰하게 좀 3mm 정도로 소금이랑 후추 그리고 들기름 살짝만 간할 거예요. 쌀을 같이 위에다가 뿌려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쌀을 다 넣고 나서는 제일 센 불로 올려주세요. 전혀 안 타니까 센
센 불로 과감하게 해주시고요. 얘가 이제 빠글빠글 끓어갖고 끓어올리는 소리가 나면은 그때 중불로 줄일 거예요. 네, 이제 밥이 맛있게 있는 동안 시래기 먼저 갈아줄 거예요. 어차피 갈릴 거니까 그냥 굵게. 얘는 양념 살짝 할 거예요. 고추는 한 2cm 정도로 숭숭 썰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NS홈 쇼핑으로 시킨 오젓인데요. 살짝 갈아줄게요. 입자감 있게. 그리고 이제 대멸치를 좀 굵게 다져주면 돼요. 먼저 소고기, 간장이랑 설탕, 참기름, 새우젓 다져놓은 거 한 절반 정도 해주시고요. 또 들기름입니다. 네, 칙 소리가 나게 막 바쁘게 할 필요 없어요. 마늘을 넣어주세요. 미리 양념해둔 시래기 같이 넣겠습니다. 시래기도 넣고 같이 꼭 볶아주세요. 맛을 같이 넣어줍니다. 멸치 넣어서 섞어주고 고추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새우젓 다 넣어줄게요. 이때 물엿 넣겠습니다. 물엿 들어가니까 확실히 물이 더 많이 생겼죠. 이때 마지막에 깨소금. 섞을 때는 밑바닥 같이 긁어서 섞어주되 너무 막 휘저으면은 밥이 좀 지저분해져요. 고봉밥으로도. 감자 누른밥과 시래기 고추 볶음장 완성입니다. 저는 이제 우럭을 사용해서 특별한 국을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은 그대로 잘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하고 요 머리랑 뼈는 그대로 들기름에 한번 지져서 베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불에서 막 다 익힐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 물 부어서 육수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NS에서 구입할 수 있는 요 멸치 다시 육수 팩이 있습니다. 시원한 맛이랑 깊은 맛이 좀 조합이 좋아서 저는 꼭 물을 넣고 끓이는 편입니다. 이제 여름에 제철 취나물, 이제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4cm 정도로 썰어서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손질해 놓은 생선에 소금 간 살짝 해주시고요. 전분 한번 묻혀서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껍질 굽고 한번 뒤집어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접시에 덜어서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진국이 지금 우러 나오고 있습니다. 물을 좀 넣어서 시원함을 낼 수 있게 소금으로만 살짝 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리할 취나물, 감자 전분을 한번 묻혀줍니다. 계란물을 살짝 묻히고요. 이제 봄나물의 향이 날아가지 않게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구워서 준비해 두었던 생선 좀 촉촉하게 해서 단건조 우럭 나물국 완성입니다. 전복이 너무 신선해서 전복 떡갈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는 갈기 편하게 잘라 주시고, 배도 핸드블렌더로 갈기 편하게 간장, 참기름, 설탕 조금 들어가고요. 블렌더로 갈아서 소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추를 채를 썰어서 넣어주시고요. 대파 굵게 다진 것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을 이렇게 저희 준비해 놓은 고기에 넣고 반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 씻어서 대파 올리고 소주 얹어서 1시간 정도 제가 푹 찐 전복이에요. 또 떠서 준비해 줬습니다. 떡갈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넓적한 타원형으로 성형해 주시면 됩니다. 썰어놓은 전복을 붙여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열된 팬에 기름 살짝 두르고요. 전복 내장 넣고 같이 갈아줄 양파, 생강 이 정도, 미림을 좀 넣어줍니다. 간장을 조금 이제 간이 될 정도로 살짝 넣어준 다음에 용기에 옮겨서 블렌더로 갈아주겠습니다. 전복 내장으로 만든 개우 소스 완성입니다. 네, 떡갈비가 아주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이제 바로 지금 떡갈비가 뜨거울 때 위에 소스처럼 가볍게 발라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맛있게 떡갈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내장 개우 소스는 옆에 이렇게 살짝 전복 떡갈비를 옆에 이렇게 전복 흑돼지 떡갈비 완성입니다. 네, 이제 지금 보여드릴 거는 상생식당의 전체 메뉴 토마토 해물 냉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익은 대제토마토 이것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빨간 거랑 나눠서 사용할 건데 꼭지 부분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염이라고 하는 소금이거든요. 살짝 넣어서 갈아 볼게요. 얘는 더 잘 갈릴 것 같아요. 살짝 더 빨개야 더 먹음직스러워요. 그래서 이 고춧가루를 넣어줄 거예요. 잠깐 매콤해서 해물이랑 더 어울리는 토마토 즙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면보를 받치고 물을 내려주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식초랑 설탕,
그리고 부족한 간 이렇게 세 가지 밸런스 잡아서 맞춰 놓으시면 물은 끝나고요. 감자는 필러로 그냥 껍질을 까서 가능한 최대한 얇게 채를 썰어 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물에서 전분을 빼주는 게 식감이 더 좋아요. 되게 살캉거리는 식감을 즐기는 감자면입니다. 껍질이 벗긴 방울토마토 준비했고요. 이 오이도 4분할해서 똑같이 이렇게 까내고요. 이렇게 비껴 썰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지인데요. 감자 깎는 칼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필러. 요거 갖다가 그냥 이렇게 미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는 3분할, 그다음에 여기에 두꺼우니까 이렇게 4분할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 가지를 채반에 한번 쪄볼게요. 김이 오른 찜기에 뭐 한 1분에서 1분 반 정도 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이 바글바글 끓어서 감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데치듯이 해서 지금 그냥 빼시면 돼요. 그래서 찬물에다가 넣어서 열감을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마늘 소스라고 해요. 1배 식초가 6이면요. 거기에 이제 설탕 하나 넣으시고요. 다진 마늘도 하나 가득 넣으시고 소금은 한 3분의 1, 그러니까 하나 작은 술 정도 넣으시고요. 레몬즙은 기호에 따라서 좋아하면 좀 넉넉히 넣으시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조금 해물처럼 비린내 나는 이런 재료들 있잖아요. 요거 데쳤다가 그냥 하시지 마시고 요걸 밑간하시면은 새콤달콤하고 간도 들어가고 마늘 덕택에 이제 비린내도 잡히는, 어떻게 보면 또 맞는 소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오징어랑 이제 새우, 가리비 준비했습니다. 갑오징어는 이렇게 폐각이 있는데 요거는 빠져 있어요. 요 껍질은 벗기셔도 되고 안 벗기셔도 돼요. 굵은 소금이나 이렇게 키친타올 손에 잡고 뜯어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반을 갈라서 여기 보면 눈이랑 입이 있어요. 이거 제거하고 천일염으로 간을 좀 짭짤하다 싶을 정도로 해주시고요. 갑오징어 데치고요. 너무 오래 데치면 질겨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건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에 담그지 말고 이렇게 바로 식혀줄게요. 일단 이 새우 머리를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다가 새우를 데치시면 훨씬 더 새우 맛이 좀 덜 빠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찬물에 넣을 게 아니라 그냥 꺼내서 식힐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잔열들이 또 마저 새우를 익히게 해주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데칠 필요는 없습니다. 가리비를 넣고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싱싱한 가리비는 생으로도 먹으니까 요거 뚜껑만 열면 다 익은 거예요. 새우를 그냥 벗겨주시면 됩니다. 갑오징어도 생선에 뜨듯이 이렇게 썰어볼게요. 가리비 요거 찐 거 이렇게 보면 쪄가지고 잘 빠져요. 요거는 한번 포를 떠서 얇게 준비할게요. 얘도 아까 손질한 해물에 다 넣었고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요거 마늘 소스 있잖아요. 넣어서 비린내도 잡고 약간 밑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토마토 즙이랑 같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자채로 약간 바탕을 까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옆으로 가지, 가리비, 감자 썰어서 마늘 소스에 묻혀놓은 것도 여기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 색깔이 2개여서 국물 2개 준비해서 반반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깻잎 좋아하시면 깻잎 넣으셔도 되고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해물 냉채 완성되었습니다. 네, 상승이 식당 메뉴가 완성되었고요. 그럼 이제 대접해보러 가볼까요? 네. 사실사로 출연했던 김시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둘째 아들 신인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막내 이재범이라고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 그 동생들하고 같이 오랫동안 준비한 팝업 성공리에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형들이랑 또 같이 해서 좀 스무스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또 상생식당 통해서 더 고부가 가치 있게끔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맡은 요리가 담당이 다 있다 보니까 메인을 담당하게 돼서 반응이 좀 좋았는데요. 평소에 먹던 냉채가 좀 다른 느낌이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 주셨고, 형들이 그 같이 개발을 할 때 좀 도와줘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 멤버라고 하면 뭐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또 할 거예요. 다음 아만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했습니다.